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자전거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는데 겁이 나고 참 저게요. 큰 사고를 이제 겪어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싶은 생각이 지금 아예 사라졌습니다. 자전거 타는 게 무섭다고요? 자전거 이용자들을 울리는 자전거 관련 법규,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알고 타십니까? 지난 3월 한 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저쪽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해 오는 트럭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지만은 트럭 측면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이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찰나 직진하는 트럭의 좌측 측면과 충돌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윤 씨는 전치 11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면은 1차량과 2차량이 있는데 1차량이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고로 다치기까지 한 윤 씨가 가해자라는 건데요. 자전거가 트럭과 같은 차로 분류돼서 직진차 우선 법칙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잘 아직 와닿지가 않네요. 무슨 소리인지. 사실 정확하게는 사실 몰랐죠.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상에 받는다는 건 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자전거가 차가 된다 이거죠.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 윤 씨만 몰랐던 걸까요? 현행법상 자전거가 자동차로 분류됐다는 사실 아세요? 잘 모르겠거든요. 자전거가 자동차예요? 네. 모르는데요. 그 자동차하고 똑같이 분류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러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전거가 지금 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그다음에 오토바이, 자전거, 우마 예. 이런 것들도 다 차마에 이런 포함이 돼요. 정말로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자동차, 오토바이와 함께 차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도로 위에서도 자전거와 자동차 동등한 위치일까요? 자전거 동호회와 함께 도로로 나가봤는데요.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버스나 택시가 정차할 때마다 이렇게 경적 소리를 듣는 건 예사입니다. 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때도 자동차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뒤에 버스도 달려오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의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를 같은 차라고 인정을 잘 안 하셔요. 거의 80%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차문 열고 가면서 막 욕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뭐라고 욕하세요? 왜 자전거 타고 왜 차도로 다니느냐고요. 왜 자전거 가지고 인도로 다니래요. 저희 보고요. 차도로 다니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장 준다고 뭐라고 그러죠.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일부러 앞에 가면은 우리 옆으로 못 지나가게 앞다가를 이렇게 대놔요. 인도 쪽으로. 자전거도 못 지나가게. 자, 법대로 자전거 타는 게 어렵다고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난 4월 한강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힌 김동명 씨. 건너려고 그러는 거. 이제 저도 못 보고 앞주는데도 이제 건너려고 했는데 못 보고 그래갖고 치게 됐어요. 병원에 데려가고 저기 했는데 이제 또 아프다고 그래갖고 또 이제 입원을 했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김 씨는 사고 후 며칠이 지나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씨의 운전면허가 정지됐다는 건데요. 자전거를 탔는데 작년에 자동차 벌점 먹은 게 운전면허가 15점이 있었는데 이거 자전거 사고도 또 25점이 나와갖고 그 벌점을 40점 맞게 됐어요. 그래서 정지가 면허증 40점 없이 자전거 타는 분들은 다 무면허입니까? 자, 굉장히 애매합니다. 트럭 운전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온 김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자전거로 인사사고 나면은 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벌점 부과가 들어간다 그러죠. 만약에 운전면허증이 없으면요? 없으면 안 들어가죠. 말이 안 되네요. 자전거와 자동차 벌점이 통합 관리되는 거라면 자동차 보험도 자전거와 통합 적용될까요? 차로 저기가 되면은 보험 처리라도 돼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도 안 되고 자동차 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듣는 저도 정지는 황당합니다.
자, 김 씨의 이런 상황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전거도 면허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면허증 갖고 있으면 벌점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좀 억지 정책이라고 보죠. 예. 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자전거도 안전하겠죠? 네, 서울시 자전거 도로는 전체 도로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 아닌 듯한데요.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가 또 많이 다니죠. 그렇게요. 자전거는 사람이 걸으면 안 되는 길은 혹시 아세요? 네, 모르고 있어서요. 평소에 어때요? 이렇게 인도랑 이 자전거도 주로 어디로 많이 걸어 다니세요? 저 그냥 넓은 곳으로만. 그렇죠. 넓은 곳으로? 여기가 좀 좁고 여긴 넓잖아요. 자전거 전용 도로는.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자, 가로수 때문에 좁아진 인도 대신 넓은 자전거 도로로 다닌다는 사람들.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를 피해 달리느라 아슬아슬합니다. 사람 섞여 댕기죠. 뭐 이렇게 유모차 섞여 댕기죠. 뭐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지금 조금 단속해서 덜한데 입가판 같은 거 나와 있죠. 오토바이 나와 있죠. 거의 자전거 그냥 세워놨죠.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거의 다 이만큼씩은 나와 있어요. 네, 오히려 차도로 다니는 게 더 편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은 이 길을 잘 안 다닌다. 찻길로 다니지 이 길로 안 다녀요. 이 길이 더 왜냐하면 찻길은 만약에 가다가 차량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인데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사람 대 차 사고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불리하다고. 자,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도 자전거와 불리하다고요? 그 자전거 전용 도로에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니까 무조건 보행자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보행자를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고유가 시대 효자 종목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다고 안 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로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데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건너셔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10대 중과실 책임을 묻게 됩니다. 아유, 횡단보도인데. 자, 예. 애매모호한 법규 때문에 자전거 타기 겁나신다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자전거 이용자가 더 많아져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자전거 이용 환경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회가 달릴 때는 자전거, 사고 나면 자동차 처음 말도 안 알았는데요. 돼요. 예.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점이 부과되고 아니면 아닌 게 참 황당하네요. 그렇습니다. 관련 시설이나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요. 있다고 해도 굉장히 애매하거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참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자전거인데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전거에 관한 이런 법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일단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